자두를 하나 집어들고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과일의 여권에는 어느 나라가 찍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일본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시장에서도 품종 이야기에서도. 그런데 여기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이른바 일본계 자두의 뿌리는 일본이라고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에서 시작된 계통이 일본에서 크게 다듬어졌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상품 과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한국에서는 오래된 오야세 기업과 근대 과수 산업을 함께 품게 된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두 한 알은 그냥 새콤달콤한 여름 과일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식물 이동, 근대의 무역, 품종 개량, 그리고 한반도의 상징사까지 들어있는 작은 역사책에 가깝습니다.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자두는 하나의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두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여러 계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계 자두가 있고, 유럽계 자두는 학명으로 프루누스 도메스티카라고 부르는 계열입니다. 말린 자두인 푸른을 떠올리면 조금 감이 옵니다. 이 계열의 기원은 한 나라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코카서스 산맥과 카스피의 주변, 서아시아와 남유럽 일대가 연결된 오래된 재배와의 결과로 봅니다. 어떤 자료들은 고대의 여러 야생 자두류가 섞이며 만들어진 복합적인 잡종 기원으로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유럽계 자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손을 타며 서쪽 세계의 식탁과 저장 문화에 들어온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오늘날 한국 시장에서 더 익숙한 둥글고 과즙이 많은 자두는 흔히 일본계 자두라고 불리는 계열과 가깝습니다. 학명으로는 프루누스 살리키나라고 합니다. 일본계라고 불리지만 원산 중심은 중국 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제식물 데이터베이스와 농업 관련 문서들은 이 자두의 자생 범위를 중국 여러 지역과 만주, 러시아 극동, 대만, 베트남 등으로 넓게 제시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자생지라기보다 도입지로 따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일본 자두라는 이름은 원산지의 이름이라기보다 일본에서 원예적으로 크게 발달하고 서구에 알려진 경로가 반영된 이름에 가깝습니다. 이름은 일본을 가리키지만 뿌리는 중국의 숲과 밭에 닿아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기원의 자두가 왜 일본 자두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퍼졌을까요? 여기에는 원예와 무역의 힘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 계열의 자두는 대략 수백 년 전 중국에서 일본으로 들어간 것으로 정리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과일을 재배하고 선발하면서 더 크고 더 보기 좋고 시장성이 있는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대가 오자 과일은 배와 철도를 탔습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을 거친 자두가 미국 캘리포니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루서 버뱅크입니다. 미국 원예사에서 꽤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들어온 자두를 바탕으로 여러 품종을 만들었고 아시아형 자두의 상업적 가능성을 크게 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두의 세계화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간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각 지역의 기술과 시장이 과일의 모습을 바꾼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한반도로 와보겠습니다. 자두는 한국의 근대에 갑자기 들어온 낯선 과일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은 자두가 한반도에서도 일찍부터 재배된 것으로 봅니다. 중국 고전과 농서의 기록, 그리고 고려시대의 언급을 함께 살펴보면 적어도 오래전부터 자두를 알고 재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려시대 기록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송나라 사신 서궁이 쓴 고려도경에는 고려의 자두가 작고 맛이 박하다는 식의 평가가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외부인의 제한된 관찰일 수 있습니다. 맛이 어떻다는 평가가 있으려면 적어도 그 시대 사람들이 자두를 먹고 있었고 재배하거나 유통하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자두가 있었다는 말과
오늘날처럼 큰 자두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나왔다는 말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우량 품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과수 산업의 형태로 자리를 잡은 것은 한말 이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때부터 근대적인 품종 도입과 재배 기술, 판매망이 조금씩 결합합니다. 자두는 단순히 마당가의 나무에서 따먹는 열매를 넘어 상품 과일이 됩니다. 현대 한국의 자두 산업을 보면 예를 들어 만생종 자두인 추위는 일본 품종으로 알려져 있고 1990년대 후반 한국에 들어온 뒤 빠르게 퍼졌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전체 자두 재배 면적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경북 의성, 김천, 영천 같은 지역이 주요 산지로 언급되는 것도 이런 산업화의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자두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순간은 농업사 바깥에 있습니다. 바로 오얏입니다. 오얏은 자두의 옛말입니다. 조선 왕실의 성씨인 이 씨의 이자도 그래서 오얏꽃, 즉 이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으로 읽혔습니다. 대한제국기의 오얏꽃 문양은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쓰였고 순종 때에는 황실을 상징하는 문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오얏꽃 문양이 있다고 해서 그 시기 자두 산업이 곧바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징의 역사와 농업의 역사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먹는 과일의 나무가 국가와 황실의 표상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은 자두가 한반도 문화에서 얼마나 오래된 언어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영어로 플럼 블로섬이라고 번역되는 꽃은 흔히 매화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매화는 자두가 아니라 매실나무, 즉 프루누스 무매의 꽃입니다. 자두와 매실은 모두 장미과 벚나무 속에 속해 가까운 친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식물은 아닙니다. 한국사나 동아시아 문화 자료를 읽을 때 매화와 오얏꽃을 한데 묶어버리면 오류가 생깁니다. 매화는 선비 문화와 절개, 이른 봄의 이미지와 강하게 연결되고 오얏꽃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의 상징 체계와 연결됩니다. 둘 다 꽃이고 둘 다 오래된 문화적 의미를 가졌지만 같은 꽃은 아닙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두는 어디서 왔을까요? 답은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계 자두는 서아시아와 코카서스, 남유럽을 잇는 오래된 재배사의 산물입니다. 동아시아계 자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생과 재배의 뿌리를 가지고 일본에서 원회적으로 발달했으며 미국에서 근대 상품 과일로 새롭게 편집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오얏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고 고려시대의 기록 속 과일이었으며 대한제국기에는 오얏꽃이라는 상징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먹는 자두 한 알에는 원산지보다 더 넓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때로 이동 경로를 감추고 품종은 시장을 따라 바뀌며 과일은 어느 순간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자두는 한 알의 과일이 아니라 중국의 숲과 일본의 과수원, 캘리포니아의 시장, 그리고 한반도의 오얏꽃을 지나온 이동의 역사입니다.